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재 영입 논란 등을 빚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때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15%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요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근원이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신산업 경제 행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러니까 지난주 초에는 인공지능 컨퍼런스 등의 경제 행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문 대통령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계의 애도 분위기가 확대되고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국정 지지율을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10일이면 집권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을 봤을 때는 50% 선으로 다시 올라서는 것은 힘에 좀 붙여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45% 선보다는 높은 40% 중후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월간 집계를 내어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간 집계상으로는 45%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국 정국이 이어질 때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사포 발사도 있었고 북한 문제라든지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든지 민생에 대한 지표가 나쁜 지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불안정한 요인들을 고려해 봤을 때 50% 선으로 올라서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10월 월간 집계보다는 높은 한 40% 중후반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꽤 있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상 지난 2달 동안 조국 정국이 이어졌죠. 이 과정에서 반사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0월 한 달의 평균을 내보면은 한 33%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월간으로 보면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국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다시 이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최근에 여러 실책이 지속적으로 이제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보자면은 조국 TF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한 것이라든지 패스트트랙 의원들에게 공천 물론 지금 이제 거두어들인 걸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공천 가산점 부여 논란이 일었던 것이라든지 그리고 공관병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여인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문 대통령 어머니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동영상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속 당 의원이 문 대통령 어머니 별세와 관련해서 비아냥거리는 논란도 있었고요. 이렇게 한 4개의 이른바 실책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하향세가 그러니까 3주 연속 하향세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한 단계 올라섰고요. 이런 이유로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던 6.13 지방선거와는 좀 다른 양상일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3주 동안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작년 6.13 지방선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에서 6.13 지방선거 때를 보면은 50%대 중반에 불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수층에서 70% 선을 넘어섰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율도 1년 전에 비해서 크게 회복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 때는 중도층에서 10%대 중반까지 기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 주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은 20%대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와 비교를 하면 중도층에서 거의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때 민주당을 30%대 중반까지 앞선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은 이제 대구, 경북, 부울경, 영남이라든지 강원에서 민주당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폭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권에서는 이전에는 상당히 많이 민주당에 밀렸지만 30%대 중반에서 민주당과 박빙을 이루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4대3으로 상당히 따라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계층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6.13 지방선거 때와는 다른 한두 단계 올라선 어떤 양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중도층에서 다시 민주당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서 박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속단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권순정 본부장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